대출은 총 을 받았는데 영끌족이라고 욕하더라고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신혼부부 재테크 꿀팁을 다루고 있는 짬부부예요. 대출 몇 퍼센트 또는 대출 얼마 받아서 내 집 마련했다고 하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정확히 계산해보지도 않고 영끌했네, 곧 경매당할 거다 라는 반응을 보이더라고요. 여러분은 내가 모은 돈으로 무리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가장 비싼 집이 얼마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? 오늘 영상에서는 저희가 실거주할 집을 마련하면서 세웠던 가격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. 저희 상황에 맞게 세운 기준이어서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만 저희와 비슷한 나이대 혹은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. 저희는 8억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대출은 총 5.4억을 받았는데 영끌족이라고 욕하더라고요. 지금은 서울 수도권에서 주담대가 최대 6억까지 나오는 걸로 규제가 생겼잖아요. 근데 저희가 집을 매수할 때 당시만 해도 최대 한도 6억 원 기준이 없었어요. 저희는 DSR 기준으로 11억 원까지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5.4억만 받았어요. 처음으로 집을 사보는 거라서 감당 가능한 대출만 받자라고 생각했는데, 그럼 감당 가능한 대출은 과연 무엇일까요? 저희 부부는 두 가지 기준을 세웠는데요. 첫 번째 기준은 바로 원금과 이자, 즉 원리금을 갚으면서도 추가 저축이 가능한지 였어요.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원리금 상환액이 세후소득의 40% 이내일 것, 그리고 이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. 원리금 상환액이 매달 저축하던 금액의 60% 이내일 것, 집을 사기 전에 저축하던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.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 부부의 상황을 예시로 들어볼게요. 저희가 집을 매수할 당시 세후소득은 약 900만 원 정도였고 월 저축액은 650만 원 정도였어요. 첫 번째 기준에 따라 저희가 최대로 지불할 수 있는 원리금 상환액은 360만 원이에요. 두 번째 기준에 따르면 390만 원이 되겠죠? 두 가지 기준 중 더 작은 값인 360만 원을 지불할 수 있는 최대치로 잡았습니다. 원리금 상환액 계산은 부동산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하면 되는데요. 4% 금리 30년 만기로 주담대를 받으면 최대 7.5억까지 가능해 보이네요. 근데 기준이 왜 이렇게 빡빡한지 궁금하신가요? 내가 처음으로 마련한 집에서 평생을 살아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? 물론 강남 3구에 있는 한강이 쫙 내려다 보이는 그런 최상급지라면 평생 살아도 될 것 같긴 해요. 그런데 대부분은 지금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이동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. 누구나 지금 사는 동네보다 좋은 곳으로, 복도식보다는 계단식으로, 지하주차장과 연결된 곳으로, 커뮤니티 시설이 있거나 더 좋은 곳에서 살고 싶어 하죠. 이렇게 내가 가진 집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무엇보다도 저축하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. 그런데 주담대를 풀로 받아서 내 소득이 원리금 상환이랑 생활비로 모두 쓰인다면 갈아타기는 상당히 힘들겠죠? 그렇다면 현재 규제인 최대 대출한도 6억 원을 받는다고 예시를 들어볼게요.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6억을 30년 기준 금리 4.2%로 빌린다면 매달 294만 원 정도를 원리금으로 갚게 됩니다. 세후소득의 40%가 294만 원이려면 세후소득은 월 735만 원 이상이면 됩니다. 월 저축액의 60%가 294만 원이려면 월 저축액은 490만 원 이상이면 됩니다. 정리하자면 월 소득이 735만 원 이상이고 평소에도 매달 490만 원 이상 저축하고 있었다면 주담대로 6억 원을 받아도 된다는 것입니다. 물론 저희가 세운 기준이기 때문에 이 수치가 절대 정답은 아니에요. 하지만 저희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8억 정도 하는 집을 사자고 결심하고 열심히 임장을 다녔습니다. 여러분들 역시 주담대를 받기 전에 꼭 계산부터 해보세요. 내가 연봉이 높아서 스트레스 DSR 3단계 기준을 빡빡하게 적용해도 6억 원 대출이 나오는데요.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평소에 얼마 저축하고 있었는지를 꼭 확인해보세요. 두 번째 기준은 바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가 가능한지입니다. 지금은 맞벌이지만 만약에 예상치 못한 실직으로 외벌이가 되면 소득이 절반 정도로 드라마틱하게 줄어들겠죠. 혹은 주담대 금리가 4%에서 2배로 급등하여 8%가 되는 소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.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. 2022년도만 해도 주담대 금리가 급등을 했었는데 그렇게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 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 몇이나 됐을까요? 그래서 저희는 예상치 못하게 한 명이 실직하는 경우에 대해서 가장 두렵고 걱정되었어요. 사실 실직하는 일이 흔하지는 않겠지만요. 그럼에도 한 명의 월급만으로 살 수 있을지를 많이 고민해봤어요. 고민 끝에 대출은 총 5.4억을 받기로 결정했답니다.
근데 사실 돌이켜보면 대출을 좀 더 받아도 되었었는데 하는 아쉬움도 좀 남았어요. 올해 상반기에 더 비싼 집이 더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대출을 조금 더 받을 걸 하는 상상도 했는데 지금과 같은 가파른 상승기가 있듯이 언젠간 하락장도 당연히 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. 그때 여유를 잃지 않고 대비를 잘 하기 위해선 현재 대출액이 적당하다고 결론지었어요. 그 결과 저희는 빚에 끌려다녀서 불안한 인생이 아닌 적당한 레버리지를 써서 하루하루 열심히 절약하며 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대출은 꼭 감당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금액을 산출해서 받으세요. 짬부부를 팔로잉 해주시는 분들은 역시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지 1억, 2억 저축은 정말 잘하시더라고요. 근데 집을 매매할 때 드는 자금 계산은 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. 저희도 첫 부동산을 매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부족한 점도 꽤 있지만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보람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.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내 집 마련을 응원하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 여러분 영상 설명란에 짬부부가 생각하는 무리하지 않는 집값 계산기 링크도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.